삶이 즐겁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 다른 걸 시도하지도 못하겠어. 실패할까봐.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정도마저 잃게 될까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규똥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생각 다들 한 번씩 해보시지 않았나요? 인생 모든 부분에 걸쳐서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크게 나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만족이나 불행함을 느끼면서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월급 따박따박 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몇 년간 난임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긴 했지만 지금은 내년에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면서 이전보다는 불행하다는 생각을 덜 하며 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에 나와서 사랑하는 아내와 떨어져 살면서 오는 외로움, 우울함, 무기력함, 그리고 나와 맞지 않는 일과 회사로 인해서 하루하루 일상이 행복하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또 고민해봐도 대체 뭘 어떻게 바꿔야, 대체 뭘 해야 이러한 제 삶을 또 제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소위 말하는 베스트셀러 자기계발서나 명망 있는 자기계발 분야 멘토들의 조언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공감과 동기부여를 얻고 이걸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들이 생겨나기는 했지만 행동까지 옮기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뭔가를 새로이 시도하려는 생각을 확장시키고 또 계획을 세워보려는 과정 중에 자꾸만 저의 시도를 가로막는 생각과 고민도 같이 생겨났어요. 그러다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책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고민하기보다 에라 모르겠다, 일단 해보자 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됐고, 하루하루 시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뭐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생각과 고민만 하지 말고 일단 시도해보라는 이야기,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실패를 겪어야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께서 공감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빠르게 실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즐거움을 느낄 만한 것을 찾고 또 시도하라고 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경기 시청인데요. 이게 우리 삶을 달라지게 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끼치느냐 할 수도 있는데 의미는 부여하기 나름이니까요. 올 하반기 저에게도 큰 침체기가 찾아와서 몇 년간 지속했던 미라클 모닝도 또 새벽 러닝도 몇 개월 동안 하지 않고 이불 속에서만 지내던 시간이 꽤 길었어요. 또 해외 축구를 많이 좋아하는데 특히 손흥민 선수 경기를 과거에는 꼭 챙겨봤었는데 그마저도 챙겨보지 않았죠. 그러다 이 책을 읽고는 내가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 경기를 다시 챙겨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새벽 3시, 4시, 5시 가릴 거 없이 챙겨봤고, 나아가 김민재 선수, 이강인 선수 경기도 모조리 챙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수면 주기가 바뀌어서 4시, 5시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축구 경기가 매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가 없는 날 4시, 5시에 깨면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미라클 모닝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새벽과 아침 시간을 다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책도 더 많이 읽게 되고요. 스크립트 작성과 영상 제작에도 더 부지런히 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빠르게 실패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소한 일들이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찾고 또 시도해보라고 말합니다. 책에 소개된 인물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어요. 파이를 엄청 좋아하는 미식가 여성이었는데요. 살면서 맛있는 파이를 먹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무슨 파이가 맛있는지 알려면
수많은 파이를 먼저 먹어봐야 한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파이의 밑에서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많이 시도하고 경험해봐야 어떤 것이 나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줄지, 또 내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 줄지 알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즐거움을 줄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으시면 책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상상해 보시고 떠올려 보세요. 나에게 증조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얼굴도 몇 번 뵙지 못한 증조 할아버지였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증조 할아버지께서 10억이라는 유산을 남기셨는데 모든 자손들에게 즐거움 측정기를 나눠주고 1년 동안 매일 손목에다가 이 즐거움 측정기를 차고 1에서 10의 수치로 즐거움을 기록해보라고 하죠. 그리고 1년간 매일 즐거움 수치 7 이상을 기록하면 10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즐거움 측정기를 받은 직후 가장 먼저 어떤 일을 처음으로 하고 싶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일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인지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죠. 모두가 아는 부정할 수 없는 명제입니다. 하지만 우린 그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구장창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결국 우린 그 일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게 되는데도 말이죠. 빠르게 실패하기 위해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왜 해보지도 않고 계획을 접느냐고 말이죠. 책에서는 우리가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우리 발목을 잡는 것 중 하나가 지나친 계획과 분석에서 오는 망설임 그리고 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날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목적지를 찾아보고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세부적인 여행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비용이며 스케줄 등등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고 시간도 잘 들어맞지 않고 쉽사리 떠나지 못할 이유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면 그곳으로 떠나는 여행 자체가 어렵다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고 결국 계획 자체를 취소하는 경험 해보신 분들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것들에서도 분명 이와 같은 순서로 아이디어, 계획, 분석, 그리고 망설임, 취소로 이어지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결국 우린 그렇게 생각만 하다가 시도하지 못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계속 무기력한 삶을 살아갑니다. 역시 또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지만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려보면요. 전 머리를 제가 자릅니다. 해외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머리 한번 잘못 자르면 사실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짧게는 몇 주, 길게는 한두 달을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썩 좋지 않죠. 그래도 시도를 해보려고 유튜브 영상을 엄청 찾아보고 바리깡이며 가위며 어떤 게 좋을지 많이 검색해보고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또다시 그냥 비싸고 썩 마음에 들지 않게 자르더라도 현지 미용실이나 갈까 하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망설이고 시도하지 못했었는데 결국 그냥 저질러 버렸어요. 모르겠다, 까짓 거 해보지 뭐. 그리고 나서 벌써 1년 넘게 혼자 자르고 있습니다. 처음엔 파먹기도 하고 땜빵도 만들고 구렛나루 다 없애보기도 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럭저럭 평탄은 치고 있어요. 결국 처음이 어려운 것이더라고요. 실패해서 또 실수해서 우린 얻게 됩니다. 경험과 성공을요. 생각을 줄이고 무작정 시도하려고 해도 실패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망설임으로 인해 막상 실천하기 참 어렵죠. 실패, 이 단어가 주는 느낌도 그래요. 경험하기 싫은 느낌을 주는 단어잖아요. 빠르게 실패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실패를 예상하라고 말합니다. 이번 시도에 성공하지 못할 수 있어. 잘못될 수 있어.
그런데 뭐 시도하고 실패하는 과정에서 배웠잖아. 이번에 배운 걸 교훈 삼고 다음에 적용해서 더 잘해볼 수 있잖아 라고 말하며 저를 다그치더라고요. 제가 이 채널을 개설하기 전 만들었던 채널이 3개 더 있었고요. 만들었던 영상도 수십 편이 됩니다. 처음부터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여러 주제, 여러 툴을 가지고 하나씩 해보면서 배웠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다른 채널의 영상들을 보면서 배우고 있고요. 이 채널이 성공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시작 단계지만 제 눈에는 이전과 다른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이전보다 나아진 결과물들에서요. 이 채널도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 계속 시도할 겁니다. 실패해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말이죠.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짠 하고 나타나서 한 번 시도에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그들도 분명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낸 것들로 성공이라는 필연, 그것을 만들어냈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계획할 때마다 우리의 실행을 가로막는 생각 중 하나가 아직 때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책에서 예시로 든 생각들을 말씀드려보면요.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아지면, 좀 더 자신감이 생기면, 좀 더 준비되면, 회사를 그만두면, 올해가 지나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는 걸 가로막고 있어요. 어쩌면 계획과 목표를 너무 뜬구름 잡는 식으로 크게 세워놓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빠르게 실패하기 위해서 내놓은 답은 정말 간단해요.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목표를 아주 작게 쪼개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살을 빼야지 하고 목표를 잡았다면 오늘 점심은 어제보다 가볍게 먹어보자. 또는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저녁 먹고 가볍게 산책을 가보자. 전자책을 쓰겠다고 큰 결심을 했다면 출퇴근하면서 한두 문장이라도 써보자. 이렇게 말이에요. 매일매일 달성할 수밖에 없는 단위로 아주 작게 쪼개라는 것인데요. 달성하면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조금씩 최종 목표를 향한 작게 쪼갠 목표의 개수와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실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아주 작더라도 즐거운 일을 찾아서 실천하자.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 나에게 어떤 즐거움이 생길지, 또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결코 알 수 없다. 실패는 당연한 것, 예상하고 받아들이고 실패로부터 배우자.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은 버리고 오늘 당장 실행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아주 작게 쪼개자. 마지막으로 명언과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말을 소개해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무언가가 주어질 수 있지만 그것은 노력한 이들이 차지하고 남은 것들 뿐일 것이다. 말도 안 돼. 고개를 저어도 내 안에 나를 보며 속삭여.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내. 넌 할 수 있어. 이제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바보처럼 보일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모시중언디. 네, 내 삶의 행복과 즐거움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